통일을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 몰라수다 북한수다 18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성국 씨가 이 노동신문 웹툰 이것 때문에 미국에 초청도 받고 굉장히 바빠지셔서 네, 일단 하차를 하시게 됐고요. 당분간 진옥 씨가 그 자리를 메워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엄청 좋아할 거야. 좋아하죠. 아니요, 아유 제가 성규 오빠처럼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진심이 나오는 진실의 말을 하는. 근데 성국 씨가 이제 몰라수다 북한수다 출연할 때에 비해서는 그 미국 초청도 받고 이 수익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인기랑이죠. 잘 돼서 떠난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축하와 축복을 보내주시고 또 웹툰 노동신문도 계속 열성적으로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82회의 퀴즈, 퀴즈의 정답, 그러니까 모든 설비를 다 갖춰놓고 그야말로 열쇠만 이렇게 딱 돌리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턴키 베이스입니다. 글자 그대로. 턴키 베이스. 턴키 베이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쇠만 탁 돌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정답은 턴키 베이스였고요. 상품 타실 분들 최초 정답자 2분 지금 밑에 저희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은 이제 퀴즈가 나간 다음에 일주일 안에 정답자들이 이제 계속 쇄도하셔가지고 2분 상품을 드렸는데 일석이 이건 아직까지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골 득점에 1골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이거를 못 맞추셔가지고 한 분 맞춰주셨습니다. 한 분.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그 미모의 13명의 식당 탈북 종업원 그거 해가지고 굉장히 조회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관련 기사가 드디어 뉴스에 하나 났습니다. 그 매니저 인터뷰. 지배인. 지배인 보셨어요? 한겨레 신문에.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얘기 한번 해보죠. 그거는 그 기사에 보니까 내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했던데 실제로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인민봉사청국이라든가 대외봉사청국 그와 관련한 대외 업무 파견 부서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선정을 했을 거고 선발을 해서 본인이 직접.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인이나 하고 지금 북한에 다시 들어간 그 사람 7명 이 뿐만 아니라 그 모집을 할 때는 좀 더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로 말하면 오디션 같은 걸 봐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선정된 사람들을 해외에 출국을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일단은 그런 그 해외 식당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서 그거를 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사인을 받아서 내각 정무원 그 다음에 외교부 문건 서류 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선발하고 그 선발하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 강습 이 사람이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치.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그런 유형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이제 최대해요. 일반적으로. 북한이 좀 북한식 표현이 좀 직선적이고 좀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과대 포장하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떤 게 그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책 생활 이제 7년 차로 놓고 볼 때 어떤 점에서는 이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에 따라서 대답도 주어지겠지만 이거는 이분은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특히 탈출하는 시점에서 13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집단 탈북 13명, 13명 처음 아닌가? 그러면 이 정도 처음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대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내가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해서 내 권한으로 좀 뭔가 자기 영역 안에 좀 더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왔으면 여기는 그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매 개개인의 그 선택과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착각이라고 하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저도 대한민국 지금 4년 정착인데 제가 1년 정착돼서 아들이 왔어요. 국정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인데 왜 내 집으로 못 가고 국정원 하나원을 걸쳐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심리가 먼저 같아요. 왔는데 또 미성년이고. 네, 내가 데리고 일하던가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해안 파견 식당 노동자로 파견되려면 미모나 인물이나 체격도 좋아야 되고 토대도 좋아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말하게 되면 정말 오디션, 큰 오디션 같은 걸 봐서 이 사람이가 다 이렇게 골랐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그 애들한테 애착이 있고 그 애들한테 인권이 있다는 걸 이분은 몰라요. 왜?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서 큰 공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개인은 다 자기 인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쵸. 여기까지 오게 결심하신 건 그분들이 공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게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컨트롤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치. 이분은 북한에서 그런 기존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안 돼. 저는 예. 그래도 지배인이고 해외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치. 이게 정말 북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뭔가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치. 생각이 강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어. 나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 신문에 보니까 내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5살인데 언제 그렇게 큰 자식들을 많이 갖다는지. 아니 그래서 다 연락이 되는데 한 새끼만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요거 신문 기사에 그대로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 만들어 놓은 게 맞아. 아니에요. 뭔가 순간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그분들 좀 피하게 되겠다 이제 슬슬. 그렇죠. 뭔가 좀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각자의 맞아요.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치. 맞아요. 내 새끼라는 게 북한은 뭐 김정일이 남자인 것도 어머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 마인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련히 그 사람들이 연락처나 그 사람들이 이럴 거는 지배인이 컨트롤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감정적인 건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식처럼. 그렇지만 좀 더 적응을 하시게 되면 그런 감정이 어리석었다는 거를 바로 한 내려갈 수 2년, 그쵸, 3년 그쵸. 정착하시면 맞아요. 알게 될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분들 이렇게 해외 파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부 사업인데 네. 맞아요. 간부과에서 간부 사업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문건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보다도 이 지배인이 그 당사자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부 문건에는 가족은 물론 가족 친척 관계 모든 그 이제 조직생활 문건 뭐 이런 거 평정서까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탈북을 하는 데서 누구하고 선점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간부 문건은 대한민국은 없어요. 없죠. 이제 여기서 또 어디로 뭐 가지 않는 이상에는 개개인의 삶이 더 중요할 뿐이지 차라리 이 지배인이 이분이 그 여기서 좀 더 이런 식의 성향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임무는 끝났다. 네. 나 할 바는 다 했고 네. 나로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네. 니들의 각자의 삶을 찾아서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뭐 이렇게 됐더라면 와 이게 정말 이 사람 책임자 맞네. 네, 맞죠. 뭐 이런 역시 아까 네. 네. 그 북한 사람이지만 예. 자본주의의 정말 그 민주주의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확실히 역시 네. 뭔가 튀기구나 이런 깨었구나. 생각을 할 네. 텐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특히 그렇죠. 오해를 받죠. 야 그럼 여기 와서까지도 조직력을 구사해서 그 어떠한 득이나 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조직했고 내가 실현했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고 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뭐 이건 사실 통일의 문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어떠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공헌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떠한 그 사례를 바라고 이런 것을 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살짝 맞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례에 대한 불만이 네. 있지 않은가. 사례에 대한 불만. 본인한테도 크게 상당한 기대를 대우, 했는데. 네, 솔직히 기대를 이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네, 생각일 개인적인 수도 있을 것 생각인데 같아요. 네. 네.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 정부로부터나 아니면 그 13명에 대해서 야 너무 외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응당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13명을 첫 케이스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단체 탈북은 처음인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솔직히 보상. 저는
저도 조금은 보상. 이분이 다른 그 사람들보다 조사를 좀 더 오래 받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고 보면 4개월. 다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역시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똑같이. 역시 예. 그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거 그 세계적인 그 오바마 흑인 대통령을 낳은 그 네. 네. 인권의 영역을 넘어선 정말 대단한 미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도 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백하고 우리 특히 이제 그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랑 보면 맞아. 우리 그러잖아. 야, 너는 북한에서는 날 보면 나한테 그런 사람 많이 하고 이 그 최고의 몇 % 안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여기 오면 다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다 똑같아. 말씀드리고 싶은 감자장사나. 거예요. 아니 네. 탈북자 프로그램 보면 야 북한에 있었으면 네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붙여봤겠니? 예, 예, 예. 이런 식의 얘기를 이분이 그렇죠. 이걸 그걸 버려야 돼요. 이걸 하루 빨리 맞아요. 언젠가는 금방 모르겠지. 깨달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그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나왔으니까 저 지금.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게 했을 때는 지위가 상당하다 보니까 아버님 내가 잘. 네, 여기 와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꽃제비 출신부터 네. 대단한 사람들까지 다 오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야자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화가 나죠. 그 열분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은 뭔가라는 뭔가, 그 생각부터 맞아. 시작을 해가지고 이해가 돼. 현직에 있었던 분은 더 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또 딸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왔으면 다 똑같이 빨리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을 해서 딸은- 창피하다고 북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조금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런 이해가 마음이 이해는 될 거야. 아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까 금방 생각난 건데 그 지벤이란 분이 지금 내 새끼라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봐 그걸 좀 어떻게 잡으려고 우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럴 왜냐면 그거 북한은 그거예요. 지배인 우리가 북한 사회 제도 구성을 보게 되면 지배인은 주석단에 앉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도 특수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이분한테 제가 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뭐 나이도 보도 저보다 훨씬 아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북한에서도 훨씬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은 12명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다. 나와 동등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분이 그 12명한테 가지게 되는 건 의견이나 불만이 아니라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12명의 내가 데리고 온 노동자들이 정말 지배인 동지 우리를 정말 사람 같은 세상에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걸 얘들이 언젠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그러니까 그런 보수나 그런 나의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그 12명의 여성들을 밑거름으로 자기의 제 인생을 쓰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잘못하면. 여기서 하나 좀 점검을 해보죠. 저희가 그 이제 탈북 13명 뉴스 나오자마자 예, 예. 방송을 한 게 있잖아요. 예. 그때 누군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예, 제가 우리 그때 예언했잖아요. 지금, 네, 성근 이걸 씨가 했었습니다, 성근 씨가 제가. 했을 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 남자 지배인이 그랬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한 그쵸, 거죠. 했죠. 네. 제가 그때 그 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건 여기에 경험이 있고 해생을 했고 네. 이 부분에 책임자적 역할을 했고 더구나 그 이제 두 패로 갈라졌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보이온의 눈길을 빼돌리고 이런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쵸, 지배인밖에 이 여건 모두의 여건을 선하게 줄 수 있는 책임자만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앞뒤가 살짝 안 맞는 게 네. 요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남자 지배인이죠. 예, 그분이 뭐 비행기 값은 한국의 뭐 기관이 대줬다. 그다음에 그 중국도 이게 예. 집단 탈북이라는 걸 몰라서 출국을 허용했지 알았으면 알았더라면 뭐 그건 허용하지 맞는 않았을 거죠. 것이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근 씨 얘기대로라면은 그 모든 기획을 한 게 그 지배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은 마치 그 계획을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그 네. 이 사람이 그 비행기 값을 네. 두 가지 가설이 있었잖아요. 네. 본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값을 한국 측에 우려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고 싶거든요. 갑자기 준비했고 또 그 동북 삼성 저기 꼭대기 있다가 지금 남방으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영업 수익률을 해서
그렇게 쌓여진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었다는 가정을 해서 하는데 비행기 값을 이제 1,000만 원이었던 예, 거예요. 맞아요. 1,000만 원 중국 정도로 돈 받아서 이 6만. 13명을 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예. 저는 이 비행기 값보다는 예. 이 사람이 벌써 준비를 예. 네. 면밀하게 했고. 면밀하게 해서 한국 영사관 쪽에 의뢰를 했고 이렇게 여기에 제가 제일 그 메리트를 느끼는 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기획을 해가지고 이쯤 들어가면 나는 엄청난 이런 슈퍼스타가 될 될수 거라고 있구나. 그걸 네. 타선했던 것 같아요. 슈퍼맨. 봐봐 이렇게 내가 네. 요구를 하니까 네. 비행기 값도 대주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어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 모자라는 비행기 비용을 대준 거는 네. 우리 모두의 통일의 길을 여는 모두의 그렇죠. 삶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당연한 거지. 거죠. 지배인 너 정말 대단한 사람 이걸 준 게 그렇죠. 아니라 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정도쯤 되면 내가 13명 데리고 들어가면 막 북한에서처럼 연도 환영하고 100만 연도 이런 한영 인파가 그냥 당연히 그런 그림 나올 네. 수도 예. 있죠. 저도 이제 올 때 네, 우리도 탈북. 근데 탈북자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요. 네. 저도 바로 옆에 네, 있어요. 나만의 이제 그런 환상할 때. 저는 이렇게 제대로 된 그 달인 줄 알았는데 대가리 없는 차랑 줄 알았는데 막 제대로 들고 된 다니고. 나와서 보니까 삐뚤어진 이런 외가리 그림을 그리고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떠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그렇죠. 지나친 환상과 그 잘 모르는 어느 극소수 일부만을 온 거예요. 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똑바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르죠. 모르고 왔다면 완전 모르고 왔죠. 하루빨리 그걸 깨닫는 게 예. 맞아. 하루빨리 그 깨닫는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13명의 모든 그 탈북이 성사된 건데 이 사람은 자기의 거기서- 공이 굉장히 큰 걸로. 물론 공이 있죠.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분은 인정합니다. 있어요. 또 반대로 예. 놓고 보면 예. 완전히 반대로 분석을 하면요. 이 12명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었고 이 예. 12명이 하나의 생각을 해줬기에 오늘날의 지금 지배인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돌아간 다른 분들처럼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네. 지배인이 이런 꿈도 못 꾸죠. 난 혼자서는 지배인 못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이렇게 맞아요. 자기 담도 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러잖아요.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명이 우리 국정원에서 그래 신문에서 그렇게 주축 기사가 난 것처럼 국정원 사람이 접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만약에 가설로 하게 네, 되면 그렇다 치고. 예, 그런데 그 12명이 바보들이에요. 네. 제 말이 또 나오네. 그 사람도 그렇지. 눈이 있어요. 그렇지. 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로 코로 끼면 오는 소가 아니에요. 들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재빨리 손을 써서 도와줘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약간 변했는데 여기를 탈북을 실행을 못하고 북한으로 가보세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로 수용소 가요.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배인 분한테도 정말 큰 공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협조를 한 우리 정부도 정말 잘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거죠. 해요. 그걸 왜 자꾸 나쁜 걸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이렇게 대선할 때 네. 예, 새누리당 대선 4.13 그것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해서 들어왔다. 그 사람들이 4.13이 뭔지 알게 총선, 뭐예요. 예, 총선 총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보게 되면 자꾸 이거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가지 말고 새 삶을 지향하는 탈북자들이 그때를 맞춰서 들어온 걸 갖고 가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정부는 잘한 거고 지배에는 공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건 치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계기가 들어맞아서 그냥 탈북 그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북한의 제재도 많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맞아. 하다 보니까 딱 이게 시기가 달러나 됐잖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축적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같이 어떻게 전체적인 직원들과 생각이 맞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예. 계기가 됐던 것 요새는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탈북도 이제 고위층 위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실 모든 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온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평등하다. 북한에서 똑같다. 어떤 이 지위에 있어 김정은이가 온다고 해도 모두가 다 똑같으면 김정은이 와도 걔는 화장실 좀 4개월 교육 받고 네, 하나원 조사 받고 똑같으면 그 판도를 결정하는 이 시금석은 네. 대한민국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자기만의 특출한 그 환상을 네.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소나 씨도 말하고 이렇게 진옥 씨도 이제 말한 것처럼 그 12명이 그 해외 식당까지 와서 일할 때까지는 정말 지배인이라는 그 어떤 그 우상화된 인물이겠지만 탈북하는 그 시점부터는 그 지배인을 잘 따라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한 거는 예. 그 뭐라고 할까
아까 손아 씨가 말했잖아. 대한민국에 대한 동정심,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네, 가지고 있었던 그쵸. 그러한 자기 계기가 선택이에요.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따라주고 한 마음이 돼준 거지. 네. 무능해서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지배인이 꼭두각시 그 탈북하는 시점부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배인을 선택해 주었음으로 인해서 지배인도 올 수 있었다. 예, 그렇죠. 서로 동정하면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북한의 해외 식당 지배인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지배인이 막강하다고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서 일단은 그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선발권이 이게- 지배인한테 있으니까. 그쵸. 네, 그게 엄청난 막강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나가려고 엄청난 이렇게 내문이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거죠. 북한 자체에서 해외에 일단 나간다는 자체는 꿈 같은 일이죠. 저희도 북한에서 살면서 죽기 전에 비행기나 한번 좀 타보는 게 정말 중국 가서 땅 꿈이었었거든요. 파는 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랬어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꿈이었어요, 진짜. 예. 해외 바깥으로 식당 그런 거. 파견 첫 스타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특정 이제 종무원이면 종무원, 뭐 내각이면 내각, 이거 같은 말이구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기관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해외에다 식당을 나오고 그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은 바치고 어느 만큼은 자가 이제 정부로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주체 사상이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선전하고 또 이게 그 대한민국만이 아닌 북한이라는 조선일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뭐 입증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럼 사인이 돼서 승인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무역 수출품을 마크를 선정하는 것처럼 승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수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보고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그 첫 주자가 승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 해당 뭐 예를 들면 대봉사 총국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면 대봉사 총국에서 자 이번에 그래서 승인이 하나 나왔다. 그럼 어느 시점에 식당을 하나 내올 거니까 이 책임자는 누가 하겠다 하고 찍어야 되는데 원래는 순서는 그렇게 됐는데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들과 자기 백을 얻고 기관에다가 선종을 넣어서 방침을 올릴 때부터 방침도 어느 부서의 서기국에서는 잘 통과되도록 힘을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봉사 총국에서도 자기네 수익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맡깁니다 지배인한테. 그럼 지배인은 그때부터 뒤쪽으로 수속을 이제 그 해당 출국 수속 여권 신청 그다음에 강습 그다음에 또 그 외국에 나가기 전에 강습 받으면서 그 여행 그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들한테 또 옷 또 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또 가서 다 재다나 이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하나부터 그다음에 해외 나가서도 생활 조직부터 뭐 예, 거기에 이제 힘 있는 지배인은 네. 자기를 감시하는 보위원 뿌나뿌리하고 당 일꾼까지도 자기가 선종을 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지배인은 아마 이 경우는 거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 나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뭐 그 따돌릴 수 있었지. 만약에 거의 동등한 이런 관계에 있었다면 힘들었을 돼요. 거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배인이라는 게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행정이에요. 단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분이 그 탈북한 식당의 부지배인이 보이지도 않으래요. 근데 그 식당 종업원들 자체도 부지배인은 아짜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총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배인도 지배인한테 돈을 타 쓰는 정도가 됐고 저희가 중국에 갔잖아요. 북한 식당에 갔는데 그 애들이 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그 여자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러게 되면 동포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 저 애들은 우리가 돈이라도 이렇게 찔러주는데 그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팁을 받는 것 자체도 지배인이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팁을 왜 가만히 주냐? 이게 팁을 주면 너희 가지라니까 지배인 동지가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은 그 식당 전반적인 그런 정말 공식적인 업무는 물론 팁까지도 지배인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배인 권한,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 애들을 자기 새끼라고 말할 만도 해요. 그만큼 크게 관여를 하니까. 그 지배인이 북한 매체에 벌써 이름하고 얼굴 다 예. 나왔다면서요. 아니 이름을 북한에서 근데 안경을 끼셨는데 35살이라고 이름이 성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강일인가 강일이었어요. 북한에 많은 이름. 예, 흔하고 세죠. 예, 그러니까 35세인데 북한 매체의 특수성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그 영국 공사가 탈북했잖아요. 그때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한 주일 만에 북한 내부가 아닌 다른 나라에다 써는 외무성 담화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못 못 보는. 보고, 예, 그래
외부가 보라는 데서 이 사람은 미성년을 강간한 범죄자다. 태영호 공사가. 그런데 정강일 씨도 역시 우리 네. 민족끼리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직원들을 농락하고 네. 이렇게 약간 부하 방탕하고 아. 불륜을 저지르는 네네. 이런 폐륜하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리스트는 똑같아요. 그냥 북뜻이 있어서 북한을 나오게 되면 다 강간하고 다 겁탈을 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얼굴을 보니까 네. 예, 약간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네. 이번에 그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게 자기가 12명이 탈북한 소식을 우리 정부가 갑자기 공개할 줄은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성근 씨한테하고 좀 비슷한 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싹 없어졌다면 그래 중국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중국에서 없어졌는데 어디를 갔겠어요. 대한민국 갈 건 뻔한데 이게 공개가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은 좀 대한민국 하가 절 되고 이제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선화 기자가 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왜 미리 공개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예, 하니까 예. 북한에서 납치당했다라고 하기 전에 그쵸. 선제적으로 공개한 건 그쵸. 뭐 본인 생각에 잘한 것 같다라고 너무 얘기했어요. 잘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딱 넘어오자마자 오전에 딱 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북한이 미군계 불이 달랬어요. 대한민국에서 딱 공개를 하니까 네. 어구의 인민반 반장들을 모여가지고 네네. 적들이 우리 신성한 그런 국민들을 데려갔다. 그러면서 맞아요. 마지막 단락에 강현재강이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은 혁명적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들이 게임에 꼬여 들어갔다. 이렇게 한 줄 밝혔어요. 자, 너무 진욱 씨.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배인 분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북한처럼 국가가 언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맞아. 생각을 정답이 하게 강한 것 아우, 같아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하자마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 섞인 그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그렇게 생각에. 북한 했기 언론처럼 때문에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걸 알 수도 있었고 맞아요. 안전을 네. 지키는 데 안전했죠. 도움이 된 거지. 음. 아마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 이제 탈북 그 의미를 밝히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지배인이 그 몇 명이 가겠다는 그 함께 한다는 그 사인 같은 거 이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던 식당이 중국의 닝보라는 것이잖아요. 네, 네. 닝보. 이 식당은 북한 사람들로만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맞아요. 저중이게 합작 식당입니다. 합작. 주인이 중국 네. 사람이에요. 네, 합작입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예. 북한 측 지배인도 있지만 중국 측 지배인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로반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측 음식 조리 방법이랑 이런 것도 중국 측과 북한식의 6대4인가 7대3 비율로서 30%는 맞아요. 북한 음식하고 나머지는 원자재랑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요리사들이 많고요. 급여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계약 자체가 이제 하병 식당들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아버님이 베이징 식당 나가 있을 때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중국 사람이 북한 사람에 많죠.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급여도 지분이 타고하고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 아까 그 이제 주선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그 지저분한 그 식당 내에서 내가 데리고 온 뭐 책임자니까 우리 여자들 데리다가 정말로 36살이니까 아직 결혼 했어요. 했다고 했어. 예, 애가 있어요. 정말 그 연애하는 사이 한 명은 있을지 몰라도 유치하게 북한에서처럼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예, 그 안에서 중국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고 네. 더더구나 함께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 이미지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그 안에서 또 조직력 있게 구사해요. 이 사람 자체는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며 태공사에 아니죠. 대한 뭐 북한에서 소술한 그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북한에 대한 안 그런 되죠. 식으로 이제 만회를 하는데 그냥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예, 네. 법을 잘 모르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가치를 몰라.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등하며 법치국가이며 네. 뭐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네. 것이라는 거 그것만 이제 금방 아시게 될 거야 아마. 저는 그치? 좀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입국을 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랑 여기 와갖고 한국 대사관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맞아. 알았어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 생각. 아버지랑 탈북을 해갖고 심양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영사관. 네, 영사관에 정말 거기 북한 그 간첩들도 그때 한때 많았어요. 거기 뭐 미국 그렇지. 대사관 있고 아. 구조대 맞아요. 엄청 많거든요. 막 문 들어가는데 막 끌어내가지고 예, 그 아. 사진도 나왔잖아요. 애는 안에 있어서 막 울고 엄마는 잡혀가고 그러고 예. 사진. 얼마나 맞아요. 자연스럽게 거길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일단 들어가겠다. 네. 들어가서 어른이시야. 우리를 이렇게 같이 데려오겠군. 그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다.
그냥 나왔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왜요? 왜요? 못 받아준다고. 왜요? 삼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갈등했어요. 한국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 상황에서. 그때 엄청나게 슬펐어요.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아, 저기가 생명줄이라고 저기 생각했는데 생명줄이라고 정말 거기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때 2001년 음.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셔갖고 그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럼 안 되겠다. 여권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들어가야겠다 해갖고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지인들이 좀 있어갖고 도움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여권처럼 위조를 해갖고 위험하니까 너희랑 한 번에 이동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브로커한테 맡기고 아버지 혼자 대련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술 한 병 먹고 그거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도착을 해갖고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끌고 국정원으로 모셔갔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해서 이제 비로소 아빠는 비행기로 네. 왔구나. 아니요 아버지는 배로 배로 밀선 타고 가. 아니요 밀선 아니고 아, 따이렌에서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네. 인천 네, 네, 따이렌 네. 왕복하는 네, 배를 타고 네. 들어왔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그 중국에 사람을 있는- 통해서 동남아를 돌아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대사관에 그 해서 고마워해야 돼 사실.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그래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또 이런 우리 정부의 그 이런 그 비용이랑 뭐 이런 안전 문제 최대한 다 해가지고 왔으면 오히려 사실 고마워해야지. 맞아요. 네. 완전 공감하는 게 진짜,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아버님처럼 고마 자기들이 탈북이 마치 이렇게 막 대한민국이한테 큰 이익을 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세하면 안 돼. 우리 탈북자들이 어떻게 왔다는 걸 좀 더 아셔가지고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힘들게 왔고 어떻게 악어강을 넘었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와줘서 행복하게 왔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어강이라는 건 동남아에 메콩강. 실제로 악어가 다니는 길을 그냥 맨몸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냥 배로 그래서 건넜어요. 요런 완전 콩깍지 같은 예. 배인데 거기 네. 한 명씩 5명이 딱 앉을 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여도 물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돼요. 예. 물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앞에 완전 나무 갈대가 잎하게요, 나무 키보다 잎하게. 더 크게 갈대가 있어서 그거 막 헤치면서 나가거든요. 저는 갑자기 배에 타라고 밤에 그래서 아니 앞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타요 해서 밤에. 탔는데 갈대를 헤치면서 예, 맞아요. 이러고 진포래, 나가는 거예요. 진포래. 그리고 진짜 악어가 옆에 막 다녀요. 악어가 다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 진짜 우리는 소름 거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게 악어강이란 말을 안 해줘요. 이렇게 무서워할까봐. 네. 그 저희도 지금도 저는 일석이한테 왜냐면 일석이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약간 알아봐 주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탈북자들. 근데 일석이는 자기가 탈북한 나중을 말하라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돌이켜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9살짜리도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래도 당신들은 비행기를 타고 물론 당신들의 그런 정말 선택은 대환영을 하지만 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많은 너무 것을 감사해요. 사촌 동생이 오던 그 태국 쪽으로 왔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뒤집혔대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물살도 세고 네. 엄청 깊어. 근데 그 남자분 한 명 있었는데 아줌마가 한 분 사라져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찾았대요. 찾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뭐 찾을걸.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생리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네, 그게 사라졌다고. 일단 그게 빠지면 남자들도 헤엄쳐서 못 나와. 물살이 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태국이란 나라가 비가 많이 와요. 맞아요. 그러다 나니까 물 색깔이 아니고 그냥 흙탕이죠. 흙탕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네. 딱 가운데 한 명이 앉고 양쪽이 좀 했는데 조금만 움직였는데 그 중국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지배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건 맞다. 네. 네. 이 모든 탈북을 기획한 것도 네. 뭐 네, 저희가 네, 볼 네. 때는 이제 그분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지배인에게 이 선배 탈북자로서 네. 그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참 처음 적응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보다도 되게 많이 그렇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내려놓음의 시작일 겁니다. 내려놔야 네. 길이 보인다. 네. 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덜 그러면- 충격 받으시고. 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 13명이 네. 옛날처럼 자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런 움직이는 생각- 일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전혀 말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다. 본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만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거니까 내려놓으시고 네, 동등한 예래를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기가 데려온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그 플랜을 짜셨다면 하루빨리 내려놓으시고 그 책임자로 왔던 그 과거 경력을 살려서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만의 그 어떠한 그 인생 플랜을 계획을 하루빨리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언제 나오자마자 뭐 찾고 뭐 하고 이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를 스스로의 계획, 자기만의 계획을 먼저 세우면 그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 아 역시 우리 지배인님은 여기 와서도 저직력 있고 네. 똑똑하고 그렇죠. 아유 뭐 또 옛날처럼 지배인이라고 농담삼아 불러주면서 따르지 않겠나.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아, 돼.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근 씨가 볼 때는 그 지배인이 너무 그 탈북 종업원들과 예. 어떤 무슨 비즈니스나 무슨 기획사 같은 걸 하려고 그랬다고 아니, 뭐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 유겸 이분이 아 이거 그래서 저는 뭐 또 식당 식당가이라던가 네. 그 어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걸 아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아, 네. 아 뭐 13명을 따로 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줘 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멤버 그대로 식당을 차리면 대박이 날 거다. 그러니까 예. 자기만이 인기가 이렇게 좀 만들어줄 잘 거라고 될 것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고. 진짜 되면 잘 될 것 잘 같긴 될 해. 것 잘 같아요. 되죠. 저도 가보고 혼자서 문전수 씨를 이렇게. 스스로가 이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지배인님하고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의 두뇌력과 네.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찾아다니면서 또 어떤 그런 네. 그 외적인 힘으로 누군가가 이걸 해주지 니들 말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 몇 년이고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지 시간이 않겠나. 그러니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야, 이 사업 계획이 이런 건데 우리가 그대로 식당을 내면 아마 이게 엄청 날 거다. 설득을 해야 된다. 그치. 아니 설득도 말고 본인이 하면 네. 지배인이 그렇게 해서 그날 우뚝 서면 네. 네.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겠나. 아, 내가 이런 거 맞아요. 하려고 하니까 다 와. 맞아, 너희들이 있으면 맞아. 나도 또 돼. 뭐 사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되려면 이분들을 다 손에다 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중국에서처럼 네. 벌써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서 이거 하지 말고 벌써 충분히 구멍이 났네. 그걸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저도 맞아요. 똑같은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이 지배인이란 분한테는 뭐랄까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는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지. 그래도 대단하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도 용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새끼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쏙 훗날이라도 내가 데려온 내 새끼들이 이 사회에서 정착을 잘해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지배인으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진정한 지배인이다. 예, 그리고 거기가 지배인의 지금 생각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생각이 절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야.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지배인 동지 결함이 하나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네. 마인드가 바뀌어가시기를 전 바랄 뿐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야, 네. 청각이라면 청각이 막 35살인데 물불 지금 안 가릴 나이입니다. 네. 이제. 네. 네. 이 13명 지배인까지 다 포함해서 네. 북한의 가족, 형제, 친구분들을 두고 오신 분들이니까 하루빨리 종착을 잘해서 네. 방송도 나가고 건강하고 잘 있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네, 그게 맞아요. 북한 네. 정부가 아니고 가족들이. 가족들과 네. 북한 형제들이 어집 다른 분들도 역시 대한민국에 가니까 그렇게 때깔 다르다는 애들도 더 때깔이 좋아지고 그렇지. 건강하고 네.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훨씬 분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날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아요. 여기서 그 남자 지배인 말고 30대 여자 최삼숙 딸 은경이 네. 은경이 그 연고가 김은경 있어요. 김은경 씨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찾아갈 수 김은경 씨가 이 방송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영상 편지 내가 왜 만나고 싶은지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은경 씨 네. 은경 씨가 막 자르네요. 선수건 예, 죄송합니다. 선수건. 저를 보면 누군가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앉으면 바로 누구구나 하고 무릎을 칠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은경 씨를 봤고 은경 씨 어머니 너무 잘 알고 있고 남동생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은경 씨가 이제 저하고 앉으면 정말 낮에 밤을 위해서 한두 달씩 회포를 나눠도 못다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은경 씨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은경 씨를 통해서 제가 또 나온 이후에 누구누구 소식, 누구누구 소식, 그치. 그리고 저희 가족들하고도 연결된 분을 은경 씨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학수고대 만나고 싶고요. 제가 아직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 궁금점을 은경 씨 통해서 듣고 싶고, 저는 은경 씨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판단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하루 시간을 앞당겨서 고향에 계시는 그 유명한 인민배우, 인민상 대간인이며 김일성상 대간인 어머니, 어머니 최산수 선생님, 그리고 아버님이 동생들한테 정말 잘 있고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니까 혹시 이 영상을 아이고 말도 다 더듬어 좀. 네. 이 영상물 이런 일이 없는데 네. 와. 제가 이 영상을 흥분했어요, 보시면 지금. 네. 저희 베나TV 편집자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 밑에 번호를 알 댓글 수가 있어요. 달아주셔도 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불원천리 달려갈 겁니다. 와. 꼭 봐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왜냐면 이게 성근 씨 말에 공감하는 게 성국 씨 말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북한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TV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여론에 집중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더 못 다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게 북한에서 가족들을 들볶아서 이러기 때문에 그늘 속으로 숨기려고 할수록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 힘든 나락으로 자기를 들이미는 거나 같아요. 밝은 세상으로 나오세요. 빛으로. 당신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족이 다 있어요. 가족이 다 있지만 밝은 세상에 나와요. 북한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이게 우리는 진짜 이래서 왔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걸 알았으면 국제적인 그런 인기를 받고 그런 집중을 받아가지고 북한도 그 가족들을 다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좀 밝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언론도 잘 선택해야 되죠. 김연희 씨 같은 그런 그 이상한 쪽에 잠깐만 걱정이야 나는 또. 아니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자 그럴 그럼 때는 안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여기로 오시면 더 좋고요. 여기로 진정한 소통의 창고 베나TV로 찾아와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13분 쫙 앉혀놓고 네. 야, 그런 날 그럼 저희가 밀릴 저 보톡스 맞을 거예요. 이쁘다는데. 저도 안 밀리니까. 저는 오프숄더 입고 저는 오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역시 여자들은 그러게, 우리 왜 그런 생각 못 해요? 나는 아마 오게 되면 이분들은 우리가 아마 그 선배로서 대접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도움이 되줄 보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진짜 조금은 보고 도움이 싶어요. 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네. 정말 냉정하게 네. 이해관계 없이 네. 첫 단추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네. 첫 단추 10년입니다. 10년 단추 하나에 이 첫 단추 잘못 깨면 10년을 잃게 됩니다. 맞아. 그만큼 시간을 잃게 되니까 첫발을 잘. 이제가 창창하고 멋진 기가 막힌 선녀들 그리고 지배인님 이 첫 단추 정말 잘 깨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 플랜을 그쵸. 꼭 짜셔야 돼요. 그럼 네. 기왕에 이제 저희가 그 지배인께도 예. 어떤 조언을 했으니까 그 13명의 탈북 여정원들 네. 그분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일단 모든 거를 부딪혀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소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거한 것까지 이 사회를 알 수 있는 진짜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딱 이것만 해야지, 난 이것만 해야지 이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거를 다 겪어보면서 뭔가 꿈을 이렇게 잘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분들이 중국에서 일을 할 때 팁이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원들이 유일한 행복이 팁이었대요. 근데 팁은 공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공짜에 대한 미련은 쪄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팁은 친절한 서비스를 한 데 대해서 손님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그런 걸 받아 못 보고 이분들이 중국에 와서 받아봤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라는 건 이렇게 내가 살짝만 웃어도 돈이 싹싹싹 들어오는 거 아니까 열심히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걸 쪄내 버리시고 이제 저처럼 그냥 감자를 팔던 정신으로 열심히 쪄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요 홉트 코리아입니다. 네. 희망의 나라예요. 희망의 대한민국. 일감이 아무데나 있어요. 자기만의 인생 플랜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북한에서처럼 결혼 같은 거 서두르지 마시고요. 예. 2인으로
대한민국 자기만의 희망을 찾아서 엄청 달려보세요. 이쁘대요. 엄청 달려보면 이쁘고. 정말 큰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탈북 여정호번 분들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죠. 너무 보고 김 싶어요. 아까 김 뭐라 그랬죠? 김은경 씨. 네. 정확히 이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네. 북한 네. 이름이다. 예. 완전 제 북한에. 사촌 동생 이름이에요. 그렇죠. 김은경 씨와 그 우리 성근 씨의 만남도 어떻게든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그렇죠. 예 여기서 막 지금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옆에서 구경. 예 그리고 그 지배인 강일 씨, 예. 강일 씨도 저희 예. 그 베나 TV 출연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저희는 아유 뭐 대환영. 제가 직접 모시러 갈 겁니다. 예. 네. 대환영입니다. 예. 저 강일 씨 나오시면 성근 씨 밀어내고 여기 앉지. 야 뭐야? 뭐야? 유부남이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네. 성근 씨 밀어내면 또 저쪽 앉을 거잖아요. 아, 난 그쵸. 아니까. 네. 예. 그럼 진옥 씨는 어디로? 진옥 씨는 네. 진옥 씨는 오빠 오시면 네. 제가 자리를 내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 놓으면 되죠. 아, 예. 이게 누구도 제가 여기서 제일 문문한 게 저인데 저는 죽어도 안 밀릴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박사님을 밀 수는 없고요. 아 저희 5명이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쵸, 옛날에. 5명. 예. 딱이다. 예, 딱이다.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이번 주 퀴즈는요. 저희가 이제 실향민들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그죠. 연배들이 있으셔서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실향민 기업가 한 분이 몇 천억 원의 재산을 희사를 해가지고 나라에 바쳤어요? 아니요 무슨 연구 재단인지 싱크탱크인지 이런 걸 만든다고 와. 근데 이미 돈은 내셨고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1조 원까지 채우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유수의 화장품 회사인 이 기업의 이름과 이 회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분의 고향 네, 이북 5도 가운데 어느 도 어느 군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꿈이다.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런 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도 좀 그랬는데 그러면 네. 그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몇 천억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탈북민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네. 맨날 뭐 저희 정착금 주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어쨌든 저희 앉아도 살긴 살지만 저희도 지금 세금을 내면서 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공헌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베나TV는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 한반도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